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인정입니다. 어제 국내장은 양지수가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죠. 코스피는 장막판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 전환의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4% 정도 하락을 했는데 금융감독원이 10개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감리를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주가 급락한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건설과 화학 쪽은 강세인데 반해서 항공주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2부 시간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봐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10종목씩 추천주를 드릴 거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야겠죠.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종목 눈에 띄셨습니까? 네, 최근 2, 3일 정도 IT 쪽의 강세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일 말씀드릴 종목은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소재 업체로서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작년 마지막 4분기 일회성 비용 특별 성과급 반영된 이후에 1분기 마진이 전년도 성수기였던 3분기 수준만큼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본업인 실리콘링과 일렉트로드의 매출이 견조했다고 보이겠습니다. 일본 반도체 장비 공급사인 도쿄 일렉트론향 고체 소재 소모품 출하가 견조하면서 세메스 즉 국내 반도체 장비 공급사인 세메스향 출하도 견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생산 라인의 1층 가동률이 전년 대비 늘어나고 있고요. 2층에서도 낸드와 디램 반도체 장비 입고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신제품인 기체 소재인 아산화질소가스 매출 기여는 올해 2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삼성전자 매블리 디램 개발 실장을 영입했던 오경석 대표가 또 부임하면서 제2의 성장 전개를 또 기대하는 부분도 일단 모멘텀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장비가 설치된 후에 최소 2년간 기존에 설치된 장비의 순정부품, 소모품에 대한 교체 수요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하나머티리얼즈에 대한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가속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올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PER이 추정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8배 정도 수준입니다. TSK나 SKC 솔믹스나 이런 부분들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다는 것도 중소형주 가운데 반도체 소재 업종 중에서 탑픽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46,000원 단기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37,500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바이오주가 주춤하면서 어제장 IT 반도체 주가가 급등세가 나타났었는데 오늘 시초가 공략주 하나머티리얼즈 주셨고요. 반도체 탑픽으로 꼽고 계셨습니다. IBK투자증권 박성환 차장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주도주의 달인 김형철. 트렌드를 공략해 성공 투자를 이끈다. 수익 매매의 달인 손창현.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형철 팀장 오셨고요. K투자정보 손창현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전일장 특징주부터 또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삼성전기부터 볼게요. 어제 7% 가까이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에 52주 신고가가 나왔고요. 의미 있는 박스권을 뛰어넘는 주가 흐름이 어제 나타났었는데 두 분의 의견 어떠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3, 2, 1. 예, 긍정적이시네요. 저희 김형철 팀장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MLCC 쪽에 대한 그 성장 기대감, 그러니까 그 가격이 좀 견조하고, 그다음에 물량 자체가 쇠티지가 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박스권으로 계속 위쪽으로 한 11만 원대 갇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어제 이제 거래량 평균 거래량 거의 한 2배 정도 튀우면서
박스권 돌파해놨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좀 가능하지 않을까. 박스권이 작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작년 6월달, 7월달부터 한 11만 원만 가면은 자꾸 이제 뭐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어쨌든 거래량 튀어놓고 뭐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형주가 조금 뭐 부담스럽다라고,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막 콘덴서도 똑같이 전기차 쪽이랑 MLCC 뭐 움직임인데, 어제 삼성전기 움직일 때 같이 움직임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는 조금 뭐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기 어제 의미 있는 주가가 나왔는데 두 분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거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셀로메드를 볼 텐데, 고리식재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공시한 이후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셀로메드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요? 3, 2, 1.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저희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손창현 팀장님. 예, 최근에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좀 개별적인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대부분의 바이오 제약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셀로메드 같은 이 단기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는데, 일단 그 미국에 대한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 대한 FDA 승인이 가장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이 까다로운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는 고로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 유럽 같은 그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쉽게 접근을 가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골격에 관련된 뭐 근육이라든지 골격에 쓰이는 그런 이식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상당히 좀 빠르게 진출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보는 것보다는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바이오 제약주들이 이제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 상당히 좀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단 단기 이슈가 있고, 그리고 뭐 실적은 뒷받침이 되지는 않지만 이슈에 대한 뭐 부분, FDA 승인 관련된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면 뭐 순환적인 흐름으로 그동안에 많이 못 갔던 종목들이 이제 선순환의 구조로 올라갈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셀로메드 조금 더 이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뭐 장 초반에 좀 뜨면 어느 정도 차익을 좀 실현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셀로메드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의미 있는 이슈였다라는 말씀, 제약 바이오주는 앞으로 차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김영철 팀장님은 셀로메드 좀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뭐 부정적인 것보다 어제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 이쪽 섹터가 약한데 상한가 들어갔고 뭐 내용도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오늘 지금 동시효과 시작을 거의 뭐 상한가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풀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가시기가 좀 어렵고, 뭐 점으로 상한가 들어가도 뭐 어렵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좋은 부분들, 그러니까 물론 시세가 강한 건 좋은데 이게 풀려서 접근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배드 의견 드려본 겁니다. 네, 오늘도 점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이제 장이 개장할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 4월 13일 금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미국 증시가 1% 안팎으로 상승을 보였었고 금융주가 강세였는데 오늘 국내 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보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죠.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지금 함께 보고 계신데요.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네요.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1% 안팎으로 급등 출발하고 있다는 것 눈에 띄는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어제 4% 가까이 장중에 급등이 있었었고 종가 기준으로도 3% 이상 올랐었거든요. 반도체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가 감소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증권사가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도 1.5%까지 올라오는 분위기이고 최근에 바이오주 선별적으로 좀 주춤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도 2.5%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중 고가가 6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55만 원대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역시 오늘은 2%대 조정을 비교적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어제 1% 조정 있었는데 오늘 다시 되돌리면서 32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분위기이고요. 네이버가 1%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 금융주가 강세죠. 어제도 올랐었는데요. KB금융이 1.8%, 신한지주가 1%대 오름세를 보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 중에 삼성전기가 있는데 최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삼성전기이고요. 오늘 금융주 좋고 IT주도 강세입니다. LG디스플레이, 일진머티리얼즈도 1%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릴게요.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하루 만에 다시 상승 전환인데요. 어제보다 0.3% 상승하면서 2,450선 회복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도 0.27% 오르고 있습니다. 883포인트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은 1위 종목은 약세 출발이 됐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신라젠이 오늘 소폭 상승, 메디톡스도 0.01%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가 어제 9% 급락이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4% 가까이 밀리면서 하락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CJ ENM은 1% 오르네요. 다음 종목 더 보겠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다가 최근 주춤세를 보이는 HLB가 오늘도 4% 가까이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주들 대응하기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 받는 시간 잠시 뒤에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도 역시 1%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흐름 또 봐드릴 거고요.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인데 먼저 수익률 자랑해볼까요? 김영철 팀장님 종목 살펴보시죠. 미래컴퍼니네요. 4월 6일에 주셨던 종목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지금 11%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리뷰 한 말씀 드릴 거고요. 손창현 팀장님 종목도 있으시죠? 여전히 넘버원 종목인 가비아가 수익 좋습니다. 두 자릿수 수익률 15% 수익이 나고 있고요. 3월 16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김영철 팀장님, 미래컴퍼니부터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오늘장에서도 일단 신고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IT 쪽, 최근이 아니라 어제 이제 IT 쪽 움직임이 좀 좋았는데, 미래컴퍼니의 본업은 엣지글라인더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근 한 5, 6개월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 공시랑 장비 수주 공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그런 부분들이고 금액 자체도 상당히 매출 대비 사이즈가 큰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업 자체가 잘 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으로는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의료 장비 쪽 레보아이, 그 복강경 수술 쪽 레보아이, 원래 전 세계 글로벌하게서는 그 다빈치가 제일 이제 비싸고 높은데 거기에 이제 이 레보아이가 추가적으로 쉐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인식을 하면서 의료기기 쪽으로 프리미엄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업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지난주죠 말씀드릴 때도 저도 이게 작년에 가지고 있다가 배당 받고 이제 매도를 했는데 그 이후로 나서 주가 거의 50% 이상 가가지고 약간 좀 그렇긴 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접근을 좀 해봐도, 물론 이제 어제 오늘 시장 약함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좀 바로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조정 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주셨던 미래컴퍼니가 지금 두 자릿수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손창현 팀장님 종목도 봐야겠죠. 가비아 봐주시죠.
예, 일단 그 가비아 뭐 계속적으로 얘기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그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코스닥 벤처 펀드가 일단 출시가 됐다라는 부분이죠. 뭐 5천억 넘게 해서 지금 설정 금액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중소형 업종들로도 매기가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뒤에서 다시 뭐 1위 종목으로 얘기를 다시 해드리겠지만 네. 예. 일단 뭐 긍정적으로 계속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비아는 목표 주가를 10,000원 설정을 하셨었는데 잠시 뒤에 한 번 더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탑10 종목 지금 살펴주시죠. 자, 일단은 10위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사실 뭐 조선주를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 민감주 쪽이 뭐 돌아 나오려면 아직도 시간이 조금 걸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투자자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을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거는 포트폴리오 밸런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뭐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뭐 악재로 변동성이 크긴 했지만, 다시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전기차 쪽 신성장 쪽에 아직도 그 이제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쪽 섹터로만 계속 종목들을 좀 몰아 놓으면 조정 시에 전반적으로 계좌 관리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12만 원대 중후반 이 가격대에서는 뭐 2월 달에도 그랬고 작년 12월 달에도 이 악재 나오기 전에 그 유중 이슈 나오기 전에도 요 가격대에서는 어쨌든 리바운드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상대적으로 고밸류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뭐 이쪽 섹터는 상대적으로 뭐 수급을 좀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5만 원이고 손절가는 11만 9천 원. 뭐 목표가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뭐 최근 뭐 찍었었던 상단 정도 뭐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고 있는 건 OCI입니다. 지난주에도 요거 말씀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어쨌든 16만 원대 저항을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견조할 것 같습니다. 가격 자체가 폴리실리콘 이 업황이 뭐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찍었었던 뭐 60만 원, 70만 원 이거를 노리고 들어가자라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뭐 시장 대안적인 성격으로 충분히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뭐 중국 환경 규제 이쪽으로는 뭐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만 원만 돌파하면 슈팅은 충분히 한번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2월 달에 한 2번, 그리고 3월 달에 한 번, 4월 달에 2번, 한 3번, 4번 계속 뭐 그 자리만 오면은 저항을 받는데, 저항받고 내려오는 폭이 확실히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고, 돌파하면 당연히 뭐 쇼커버 물량까지 같이 와서 18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뭐 트라이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요.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배럴이라는 기업입니다. 지난주에 처음 주셨었죠? 오늘 네. 급등하네요. 예, 급등이라고 표현하기엔 3% 이상인데. 3%는 너무 이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예. 어쨌든 18,000원 돌파하면 이건 급등은 진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8,000원 돌파하면 22,000원대까지는 뭐 다이렉트로 갈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이거 뭐 기술적 분석은 개인적인 판단이 더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18,000원 지금 한 3번 정도 트라이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4월 달에 들어와서. 근데 이제 살짝만 더워지면 분명히 증권사 분석 보고서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나오는 날 이게 뭐 신규상장해가지고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충분히 돌파할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보고서를 얼마나 섹시하고 나이스하게 쓰는지 그 부분들이 이제 뭐 중요한 그런 포인트일 것 같은데, 뭐 보고서 한 장만 나오면 분명히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실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그때 설명드릴 때 그랬지만, 아니 수영복 쪽 계속 뭐 팔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되겠냐 그랬는데, 래쉬가드 쪽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일부 우스갯소리로는 남성들이 래쉬가드를 그렇게 싫어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피부 보호랑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그 체형 보호,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컬러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해외 쪽, 그러니까 국내는 뭐 여름이 이제 뭐 7, 8월, 뭐 좀 빠르면 제주도 가면 6월 달에도 뭐 들어갈 수 있겠지만, 6, 7, 8, 뭐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해외 쪽에는 워낙 뭐,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도 리포트 한 장 정도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날씨 더우면은 한 장 나올 것 같고요. 나오면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여전히 2만 원이신가요? 예, 뭐 2만 원 짧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돌파하면 2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15,000원 정도면 뭐 21선 깨고 내려가는 그 수준이어서요. 그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대원 미디어라는 기업입니다. 대원 미디어인데요. 요거는 이제 남성분들이라면 만화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좀 아실 텐데, 이게 그 만화책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컨텐츠 부분들, 그리고 애니메이션, 최근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캐릭터랑 엔터테인먼트 쪽에 뭐 종합 컨텐츠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조금 뭐 봐야 될 부분들은 5월달 어린이날이 있기 때문에 뭐 그때 이제 쯤 해가지고 대원 미디어나 아니면은 오로라 이런 종목들이 살짝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오로라도 지금 보면 주가 견조하게 뭐 시장이랑은 무관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실적에도 좀 영향이 크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그 실적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그 컨텐츠가 지금 뭐 왕구 이런 부분들 팔아가지고도 뭐 수익이 나겠지만, 그거보다 닌텐도 스위치 쪽인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올해 영업이익 한 170%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닌텐도 스위치가 상당히 그 이제 아이들한테는 괜찮게 흔히 말해서 이제 먹히는 그런 이제 뭐 제품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린이날 맞이해서 하나씩 사주면은 주가에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직전 고점 수준까지 한 12,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위 종목은 KG 이니시스인데요. KG 이니시스 또 이때 이제 한 2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뭐 손절가가 크게 의미 없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뭐 몇 번 언급을 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시장 파이가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이쪽 자체가 뭐 모바일 결제든지 PC 결제든지 그 외의 결제든지 다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내 1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성장이면은 그 중에서 가져가는 부분들도 파이가 커지면은 그 중에서 이제 가져가는 부분들도 당연히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충분히 뭐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 종목 말씀드릴 때마다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부실자에서 판지는 꽤 됐는데 이게 이제 그 매각하고 나서 수익성 훼손도 줄어들어서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게 목표가를 그때 2만 원대 이제 말씀드리면서 25,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4월 10일 날 딱 25,000원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매수하시면 어쨌든 직전 고점은 다시 한번 뭐 트라이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고, 여기서 25,000원 돌파하면은 그때는 한 3만 원대까지 주가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2만 원대 초반 말씀드려서 손절가 2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손절가는 21,000원 정도로 좀 올리시고, 뭐 2만 원이나 21,000원이나 사실 뭐 이 종목은 손절의 의미가 개인적으로는 뭐 회사에서 정말 그 알 수 없는 악재, 그러니까 대응이 되지 않는 그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뭐 꾸준하게 좀 성장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KG 이니시스 김영표 팀장님의 6위 종목입니다. 화요일날 목표 주가 터치가 됐는데, 만약에 25,000원 다시 한번 넘었을 경우에 3만 원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함께 주셨으니까요. 하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손창현 팀장님 10위 종목 공개할게요. 예, 12 종목 새롭게 좀 가져온 종목인데요. 펜 엔터테인먼트라고. 예. 지난주에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져왔는데,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지지부진해서 이제 종목을 좀 바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에는 이런 이제 엔터 관련된 종목은 한 종목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가 일단 뭐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동영상 스트리밍을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컨텐츠에 대한 제작까지 좀 참여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이 컨텐츠 제작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재부각되고 있다라는 게 관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사드가 점차 이제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중국 사드 완화가 결국 중국에 대한 부분으로 뭐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뭐 엔터 쪽도 물론 좀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이제 전문적인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드라마 제작이 거의 매출 구성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이제 드라마 제작에 상당히 강점이 있지만 반면에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약점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사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은 좀 이어질 수 있지만 작년에 대한 안정적인 배급이라든지 드라마 제작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올해도 뭐 4개에서 5개 정도의 드라마 제작은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MBC에서 반영하는 대릴 남편 오작두라는 그런 드라마를 좀 방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뭐 시청률을 좀 보장한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차례대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 일단 뭐 그러니까 그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요. 네. 역시나 뭐 일주일간을 두고 봤을 때는 한 2, 3일 정도는 매수 그리고 일단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가격 5,180원이고요. 5,180원에서 무난하게 매수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뭐 5,100원까지 충분히 뭐 분할적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6,000원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만약에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76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의 후발주자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엔터주들이 이제 다양하게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가 트와이스 관련된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해서 이제 단기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순환매적인 흐름 차원에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JYP나 SM 같은 그런 종목들은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이제 엔터주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종목을 좀 교체해봤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위 종목 말씀드리겠는데요. 9위 종목 동일합니다. 저번 주와 동일하게 서산 가져왔고요.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4월 27일 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이제 펼쳐질지가 상당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동사는 이제 시멘트 원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콘크리트를 제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요. 일단 뭐 남북 교류가 다시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역시 뭐 개성공단도 어느 정도 뭐 원활하게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철도 경원선 복원이라든지 그리고 전력 구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스관 사업 같은 그리고 SOC 사업의 구축 같은 뭐 다양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사는 이 남북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해서 이 SOC 사업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일단 동사도 역시나 단기적인 이슈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전까지는 한 번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종목들에 대한 손바뀜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뭐 편입을 하든지 아니면 제외를 하든지 그렇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매수가가 4,840원이었습니다. 지금 가격대 한 100원 정도 하락을 한 시점이지만 뭐 충분히 뭐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앞선 고점 다 돌파하는 시점 5,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역시 4,480원 그렇게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역시 뭐 그렇게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급증하고 뭐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위 종목 말씀드릴게요. 8위 종목은 뭐 EM넷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투자님으로
주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EM넷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6.13 지방선거 관련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일단 동사는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이 온라인 광고나 이제 광고 검색 관련된 부분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과 이 마케팅 제휴를 통해서 마케팅 파트너로 선정이 됐다라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이제 나스미디어라든지 이노션 같은 이런 굵직한 대기업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런 업체들보다는 상당히 수익성이 다양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페이스북을 일단 긍정적인 마케터에 대한 부분 제휴를 했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정보 유출로 인해서 상당히 좀 곤욕을 좀 치르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저커버거가 나와가지고 해명을 하는 부분으로까지 이제 나오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나라에 대한 소규모 온라인 광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동사 같은 업체들에 있어서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지방선거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온라인 광고가 본격적으로 아마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사 꾸준하게 좀 관심을 좀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5,350원인데 현재 가격도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오늘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5일선까지 분할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한 가격에서 한 마이너스 한 7% 정도를 손절가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단기 목표가 6,500원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4,990원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M넷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다양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굵직한 업체와의 파트너 부분을 연결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위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위 종목은 이제 필링크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도 일단 계속적으로 상승을 연결을 시키지는 못했어요. 일단 수익권인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일단 다음 주까지 한번 보고 더 편입을 할지 아니면 보유를 할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가장 큰 이슈라고 하는 부분이 역시 M&A에 대한 부분인데요. 동사가 이제 작년 골프웨어 업체인 이 크리스 FNC가 합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크리스 FNC가 본격적으로 이제 연결적으로 매출로 성장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크리스 FNC는 아시는 대로 이제 파리 게이츠나 마스터 버니 그리고 팬텀 같은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골프가 본격적으로 이제 계절적인 특수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골프웨어에 대한 매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크리스 FNC가 이제 올해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크리스 FNC 다른 영업무역이라든지 FNF 그리고 다른 기타 의류 관련된 종목들과 비교를 해봐도 실적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고, 거기 실적 대비했을 때 일단 공모가가 한 5천억 이상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가 이제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이제 명품 업체죠, 이 라프리마를 인수를 하면서 일단 이 골프 쪽과 그리고 골프 공사업 그리고 이 라프리마 같은 인수 패션까지 다양한 이제 라인업을 구축을 하면서 패션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으로 좀 보시면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시해드렸던 가격은 3,340원인데요. 3,500원 초반대까지도 역시 매수는 가능한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지금 그 시각에서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 손절가를 마이너스 한 7% 정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번에 4,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4,500원 그대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손절가는 3,140원 그렇게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좀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위 종목 말씀드리겠는데요. 6위 종목은 아비코 전자라고 하는 이제 생소한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톱텍을 가지고 왔는데 톱텍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서 아비코 전자로 좀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 그리고 동사가 추구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전자제품에 필요한 인덕터와 저항기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인덕터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PC 그리고 다양한 전자제품에 포함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항기는 앞에서 얘기해드렸듯이 이제 칩 저항기 가격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 칩 저항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DDR3나 DDR4, DDR5까지 계속적으로 점차적인 확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뭐 매출도 작년에 상당히 좋았고 수익성도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2,000원 정도에서 7,00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7,000원까지 하락을 한 주된 요인은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손바뀜이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은 지금 꾸준하게 계속 증가가 되고 있지만 단기적인 조정이 심하게 나왔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매수를 할 타이밍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상승이 상당히 컸고요. 오늘도 장 초반에 상당히 상승이 좋았지만 일단 조정권에 접어들면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8,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실적 대비했을 때 못해도 한 3분의 2까지 주가가 원상 회복이 된다라고 해도 한 만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7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도 그렇게 거래량은 최근에 많이 붙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가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분할적으로 소심 좀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창현 팀장님의 10위부터 6위 종목을 봐드렸는데 오늘 신규 종목 2종목 있으십니다. 펜엔터테인먼트와 아비코전자 매수 시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 이번에 장중에 들어온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아일텍 8288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동아일텍 지금 오늘 거래되는 가격대는 1,500원 선인데 17,500원의 비중 25%를 담으셨습니다.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저희 얼마에 매도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셔서 김영철 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이거 매수가가 워낙 높으셔서요. 네. 언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지금까지 보유를 하셨으면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OLED 쪽 성장 때문에 이게 아마 재작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재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에. 근데 거의 다 제자리로 좀 내려왔고, 재무제표 보면은 이익이 매출이 증가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비용도 같이 증가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쨌든 적자가 나는 그런 기업도 아니고 OLED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끌어당겨서 이제 반영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주가 수준에서는 사실 매도는 큰 의미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유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주가는 추가적으로 빠지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10,000원대 정도는 지켜주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물량수 어느 정도 거치고 다시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기간이 언제이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수준에서 손절은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넷마블 게임즈 문의하신 분 봐드릴 텐데 8395님께서 주셨고요. 매수가가 139,000원입니다. 오늘 거래되는 가격은 137,000원이니까 사신 가격대 부분인 것 같고 비중이 많으세요. 비중이 93%이신데 추가 매수를 이렇게 넣으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다가 지금 펄어비스 정도만 고점에 있고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꺾인 분위기거든요. 손창현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넷마블 게임즈 제일 최근에 이슈가 이제 방탄소년단의 빅피처에 대한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슈 말고는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더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넷마블 게임즈만 이렇게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전반적인 종목들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OLED 장비 그리고 또 스마트폰 부품 뭐 이런 IT 쪽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상승을 하는 반면에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었던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제약 그리고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는 이 게임주들까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에 대한 변화가 이런 부분으로 감지가 된다라고 하면 역시 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대응하시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넷마블 게임즈가 완전하게 또 바닥을 확인한 시점도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비중을 13만 5천 원이 이탈되면 비중을 절반 이상 좀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최근에 이제 저점이 12만 원 좀 초반대까지 하락을 했었던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그리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절가를 13만 5천 원 잡으시고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넷마블 게임즈 봐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만나봐야겠죠.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만나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관심 가져볼 저가 매수 타이밍의 ST팜입니다. 예. 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이 바로 이제 매수 시점에 다가와갖고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뭐 시장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만 일단 제약 바이오의 중심에서 올해는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뭐 IT나 이런 쪽에는 반등하는 거로 보지 시세를 이끌어가는 그런 종목으로 보면은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ST팜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다른 API 신약 그러니까 원료 의약품 회사죠. API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심에 있는 원료, 그러니까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올리고핵산에 관련된 이런 것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올리고핵산과 관련해서의 어떤 신약 개발, 우리가 그것은 3세대 항암제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이프라인이 한 800개 이상이 되고 있고 ST팜에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에서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신약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을 때는 ST팜이 아주 유리한 고지에 접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전 세계에서 3위 정도에 하는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 10배 이상의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게 6월 준공이 되는데 본격적으로는 10월부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위, 2위 하는 올리고핵산의 API 공장이 캐파가 다 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ST팜으로서는 그거를 수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다른 API 원료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익률 자체가 30%가 넘습니다. 대부분 원료 의약품 회사들이 10%대에 있는 거에 비하면 한 35% 이상의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률을 가진다는 것은 앞으로의 먹거리에 대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건데 오늘 한 3일째 하락하는 이런 폼으로서 어떤 지지선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의 가치가 조만간에 반영될 것이다. 그리고 상장된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상승한 가격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상승을 기대해봐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시점에서의 기술적 분석상 오늘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를 제가 좀 높게 잡았는데 한 8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봐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손절가는 43,000원으로 봤는데 이것은 종가 기준으로 보시고요. 만약 여기에서 지금 현재가 43,300원 아니겠습니까? 33,000원의 일시 하락 돌파를 종가 기준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깨고 내려간다면 하루 이틀 봤다가 어떤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기환 이사님 ST팜은 지난 2월 12일에 주셨던 종목이죠. 현재도 8%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데 목표가 도달이 됐었던 거의 가까이 왔던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추천을 하신 거고요. 목표주가 8만 원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 계속 이어갈 거고요. 이제 5위부터 1위 종목 남아있죠? 김영철 팀장님. 네, 5위 종목은 미래컴퍼니라는 기업입니다. 예. 앞서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기업이어서 길게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오늘 시장에 한 3%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레버아이 쪽에 대한 성장성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뭐 충분히 조정 시에 관심을 가져보면 되겠다. 그래서 목표가는 15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 5천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 가지고요. 목표가 한 17만 원대까지는 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레버아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뭐 기관 쪽에서만 좀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보고서 쪽 나오고 좀 시장에 관심 받으면 20만 원대까지는 좀 그러니까 좀 밸류 오버로 이제 20만 원대까지는 가능하겠는데, 어쨌든 목표가 한 17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2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종목은 비즈니스 온이라는 기업인데요. 한번 말씀을 드렸다가 이제 17,000원대까지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그리고 나서 조정이 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컨셉은 더존비즈온이라는 기업의 컨셉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존비즈온이 ERP 쪽이랑 클라우드 쪽 모멘텀 붙으면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이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한 3만 원이었는데 6만 원 찍었으니까 한 2달 반 만에 2배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비즈니스 온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빌 쪽 그 전자세금 계산서 이쪽에 대한 특화를 좀 가지고 있고 고객사를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RP 쪽을 가지고 있는 더존비즈온 쪽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충분히 입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인데 이게 이제 위쪽에 있을 때 그 가격이어서 1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릴 종목은 컨텐츠 관련된 기업 뭐 여러 기업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JYP 엔터, J콘텐트리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키스트라는 종목입니다. J콘텐트리 또 이제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이 J콘텐트리 쪽에 최근에 드라마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그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밥도 잘 사주는데 예쁘기까지 하면 정말로 좋은데, 좋죠. 근데 상대 배역도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아니라 그 이제 젊은 층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배우인 것 같습니다. 정혜인이라는 그 배우인데, 얼굴 보면은 상당히 동안인데 뭐 군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소속 뭐 기획사에서는 군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건가요? 아니요, 질투가 아니라 회사 측면에서는 2년간 그 배우에 대한 수입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빅뱅, 그러니까 YG 쪽에서 그 매출을 제일 많이 담당하던 게 빅뱅이었거든요. 거의 한 50% 정도 매출을 담당했는데, 지금 군대 갔다 오고 승리 혼자, 요즘에 예능 틀면은 승리 혼자 진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방송에서는 군대 간 게 너무 좋다, 자기 쪽에 포커스가 돼가지고 예능도 잡아주고 막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남자 아이돌한테는 군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 정혜인 배우는 어쨌든 군대를 갔다 온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그 웨이보 쪽에서 그 해시태그랑 SNS 그 이제 뭐 화제성 그리고 실검 1위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인기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속사 쪽은 FNC 엔터여가지고 상한가 들어가고 이제 좀 움직임이 강했었는데, 그쪽은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드라마 제작사를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컨텐츠 K라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비상장이고 키스트가 지분을 한 60% 이상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키스트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키스트가 사실 끼가 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옛날에 그 별의 성운 그대가 인기가 상당히 좋았을 때 김소연 씨 효과로 이게 한 2배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까지도 막 같이 기대해보면 좀 좋지 않나.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좀 종목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관심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랑 손절가는 이제 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보다 길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목표가랑 손절가를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목표가가 너무 높아서 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빠질 때 이벤트성으로 한번 좀 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라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볼 종목은 사실 J-컨텐트리입니다. J-컨텐트리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 많이 올라왔다가 오늘 조금 뭐 어제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7,000원대에서 8,000원대 중후반까지는 박스권으로 물량 소화 좀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뭐 JTBC 쪽, 예전에는 JTBC 하면은 이제 뉴스룸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썰전이 이제 그 한몫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JTBC를 하면은 이제 그 냉장고를 부탁해 뭐 한 4년 차 정도 되는 예능인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이제 가장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드라마 쪽은 흔히 말해서 폭망까지는 아니었는데, 드라마는 항상 기대감은 높았는데 인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약간 JTBC만의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요게 잘 되면서 움직임이 좀 괜찮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인데요. 요거는 키움스토크랑 그 다음에 이제 무인 그 주차장, 어제도 저도 주차하면서 무인 주차장 쪽에다가 모두의 주차장으로 12,000원 일결제하고 이제 뭐 어제 뭐 좀 돌아다녔었는데, 오늘 최고가 나왔네요. 네, 오늘 최고가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랑 무관하게 어쨌든 성장 모멘텀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전자금융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권 내 계실 겁니다. 여전히 목표 주가 16,000원 제시를 하신 거고요. 저희 김영철 팀장님 종목 모두 봤습니다. 손창현 팀장님 5위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5위 종목 지난주와 이제 동일하게 오리온인데요. 오리온이 이제 뭐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규 사업을 진출하겠다는 뜻인데, 일단 5월 중에 농협과 그리고 조인트 벤처로 이제 간편식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리온 하면 이제 제과로 이렇게 한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제과가 아니라 간편식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라인업을 가지면서 수익 사업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신제품이 판매가 상당히 좀 흥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꼬북칩이라고 하는 제품이 1년 만에 이제 3,200만 봉지가 팔렸고, 그리고 이게 이제 중국의 상반기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흥행을 했었던 상품이 그대로 이제 중국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고 이제 신사업까지 좀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동사 이제 뭐 지난번에 매수가를 124,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그 가격이 124,0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뭐 매수 가능하신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14,0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이 앞선 이제 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145,000원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위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4위 종목은 지난주와 동일해요. 신일산업인데요. 네, 선풍기요. 선풍기. 네. 네. 우리 국내 이제 여름 특수가 가장 크게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역시 냉난풍기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성수기에 마저 미리 좀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이 선풍기 시장의 33% 시장 점유율, 국내 1위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하지만 이제 여름이 또 다가오면 결국에는 이제 제습기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좀 많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IoT를 접목을 해서 상품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뭐 이 지금 이 제습기 관련된 부분을 온오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탑재가 됐다라는 부분은 결국 제품에 대한 마진율이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대로 좀 이어지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그 동사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자사주 신탁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고요. 그리고 7월 6일까지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면 할수록 이제 업체 측에서 이제 신일산업 측에서 안정적으로 주가를 매수할 수 있는 의지가 좀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매수가를 1,660원 제시해드렸는데요. 예, 일단 1,600원까지는 뭐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했고, 대신에 이제 손절가가 오늘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손절가가 1,540원 정도, 지난주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1,570원 정도 제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으로 여기에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1,700원에서 1,600원 사이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노리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위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 종목은 PNT라는 종목이고요. 동사는 이제 그 롤투롤 장비, 2차전지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롤투롤 관련된 장비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 시장에서 좋은 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바이오 제약의 전반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가치금 시장을 끌었었던 2차전지나 수소차 쪽으로 매기가 좀 몰린다는 게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정부와 함께 내년 6월까지 이제 전기 버스를 생산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에 대한 뭐 구성에 대한 매출에 대한 구성은 크게 뭐 연결이 되지 않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 이제 정부 쪽에서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으로 전기차나 전기버스를 이렇게 강력하게 좀 생산을 해내겠다라는 의지가 이런 관련주들로 매기가 좀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PNT 지난번에 매수 가격을 14,700원 제시해드렸어요. 네. 근데 저점을 이제 손절가를 13,000원까지 내리면서까지 보유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던 부분인데 다시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점은 16,3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도록 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13,000원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굳건하게 좀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벽산이라는 종목입니다. 벽산이라는 종목은 뭐 잘 아시다시피 내외장재를 관련돼서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뭐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엔 벽산 관련된 업종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 상반기에 화재 사고가 났죠. 제천과 밀양에 화재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단열재나 내외장재 관련된 부분에 좀 첨가를 했었던 뭐 내외장재에 좀 강한 그런 첨가물을 겸비한 그런 내외장재가 상당히 좀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한몫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벽산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 가능하다. 그래서 4,150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4,8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3,84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1위 종목 말씀드릴게요. 1위 종목 가비아인데요. 일단 뭐 간단하게 앞선에서 서두에서 얘기를 해드렸듯이 이제 그 코스닥 벤처 펀드가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산 운용사에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뭐 벤처 펀드 15% IPO 쪽에 그리고 그 50%까지 중소형주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코스닥 업체 중에는 한 557개 정도, 577개 정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비아 뭐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왜 그러냐면 실적과
실적 대비했을 때 가격 매력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안정적인 웹 호스팅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웹 호스팅 사업이 카페24와 같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시를 해드렸을 때 뭐 7,500~600원에서도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예, 매수하실 분들은 손절가 마이너스 7%를 보시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한 7,79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역시 한 7,600원까지는 뭐 충분히 매수 가능한 타이밍이다. 그래서 손절가 마이너스 한 7%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예전에 이제 저희와 같이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제 8,950원이 고점이에요. 그래서 8,950원을 돌파를 하면 일부 좀 수익 실현을 하면서 10,000원 선까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 저희 10종목씩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K투자정보 손창현 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오르고 있는데 업종별로 좀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은행, 전기, 전자, 철강, 금속 쪽은 상승인 반면에 또 이슈가 있는 제약, 바이오주, 통신주가 약한 모습이죠.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